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신흥국들은 러시아와 무역 및 금융 거래를 계속하기 위한 우회 방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찍이 브릭스라고 불리는 러시아 이외의 나라들은 제재에 걸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달러 기축 통화 체제와는 다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시스템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것과 함께 러시아의 6,4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과 인도, 브라질 3개 국가는 러시아와 경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싸고 세계적으로 깊은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국제 무역에서 달러의 지배적 지위는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과 은행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중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달러 대신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업적 관계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비료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인도 국영은행에 러시아 계좌를 개설해 무역 결제에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고 덴카이윤 중국 저장성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5년 전 탈달러화에 착수했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덴카이윤 회장은 대형 은행에서는 최근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익숙해져 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위안화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서방 국가들의 금융 제재를 기회로 러시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행에 계좌를 여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겸 중국 기업 대표자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스위프트가 유일한 결제 시스템은 아니다. 이 루트가 차단되면 경제인들은 대체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영은행의 한 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은 이제 러시아와 결제 통화로 위안화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국영은행 관계자는 서방 국가들의 구체적인 제재 여부가 아직 분명치 않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객들에게 러시아와 무역 결제를 진행할 때 위안화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러시아 수출의 28%를 위안화로 결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 의존을 줄이는 행보를 강화하면서 저마다 독자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위기로 그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더 시큐리티즈의 댄 커뉴는 스위프트로부터 러시아를 배제하는 제재는 탈달러화를 가속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단기간에 스위프트를 대처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일은 장기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에 큰 순풍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탈달러화 노력은 무역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투자회사인 캐딜락 캐피탈은 러시아와 중국 간 증권 투자를 후원해 왔습니다. 안드레 아코피안 매니징 디렉터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위안화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러시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안화 인기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 대비 위안화 비율은 13.1%였습니다. 이는 2017년 6월 0.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러시아의 달러 비중은 46.3%에서 16.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드레 디렉터는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달러로 거래하지 않는 것은 큰 이점이 따른다. 미국 달러로 거래하면 이중으로 환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금융 제재와 같은 어려움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많은 중국 기업들이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루블화가 급락하고 무역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어느 한 변호사는 지금은 누구나 기존 사업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다. 중국 고객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들리는 건 그런 얘기다라고 전했습니다. 디아시아 그룹의 상임 고문 한센 리는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중국 은행들은 거래 상대로부터 이전보다 혹독한 정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모든 은행들은 이미 이러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건이 되는 것은 제재 대상 거래와 비제재 대상 거래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너질 위기에 놓인 달러 패권을 미국이 과연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